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1강 SPSS 탐색적 요인 분석 최대 의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 추출 방법이 주성분 분석 방법과 최대 의도법이 있는데 이 양자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 최대 의도법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요인 추출 방법의 하나인데 이 방법은 총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총분산은 공통분산, 고유분산, 오차항을 모두 합한 내용을 우리가 총분산이라고 하고요. 이 총분산을 이용해서 주어진 변수들을 보다 축약된 또는 축소된 주성분으로 요약하는 방법이 바로 주성분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은 변수들의 총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주성분을 순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 요인 분석은 뭐냐면 총분산 중에서 공통 분산만을 이용하여 여러 측정 변수에 존재하는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법은 각 변수의 고유 분산과 오차항을 제외시킨 공통 요인만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공통 요인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최대 의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의도법은 Maximum Likelihood Method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공통 요인 분석 방법으로 관측 상관 행렬로부터 모상관 행렬을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인 추출 방법으로 변수들의 공분산이 최대한 설명될 수 있도록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최대 의도법을 SPSS로 이제 실습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 1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무슨 데이터를 사용하냐면 제7장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제7장 탐색적 요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그 요인은 이렇게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이렇게 두 가지 변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각각 지각된 유용성 4개 문항, 사용 용이성 4개 문항으로 이제 설문문항을 구성했고요. 총 8개 문항이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사회과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대 의도법을 적용하고요. 요인수는 고정된 요인수 2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직접 오버리밍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차원 축소 그리고 요인 분석의 순서대로 차례로 들어가셔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 이제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분석 결과 중에서 이 지금 데이터 결과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실습하고 설명드리겠지만 패턴 행렬을 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행렬을 사용해서 지금 결과를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인 1을 보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적재가 더 많이 됐죠? 요거 두 개 중에서 이쪽, 이거 두 개 중에서 이쪽, 이거 두 개 중에서 이쪽. 그래서 다 보니까 요인 2이라고 하는 쪽에 적재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사용 용이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요인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고 우리가 요인 명칭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인 2에 적재된 것을 또 보니까 요인 2에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다 적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왼쪽에 측정 변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유용성이죠, 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인 명칭으로 요인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된 유용성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쪽 파트가 있잖아요.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인 적재량이라고 그래요.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음영이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교차 적재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요인 2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요인 1과 2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인 적재량이 교차 적재량보다 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용성의 경우에도 요인 적재량이 교차 적재량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요인 1과 2에 우리가 8개의 변수들을 사용했는데 잘 적재가 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적재량이 0.4 미만이면 해당 그 변수를 제거시켜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교차 적재량인데 0.4 미만이죠. 0.4 미만은 해당 그 유용성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삭제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여기에 요인 추출에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을 제 식방에서 살펴봤었냐면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이 유용성 1이 0.4 이상이 나왔었어요. 0.4 이상이 나왔어가지고 요 유용성 2를 주성분 분석을 사용했을 때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0.4 이상 있어서 0.4가 넘어서 유용성 2를 우리가 삭제했었죠. 유용성 2를 삭제했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실수 문제 최대의도법을 적용했을 때는 삭제된 것이 없이 잘 적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요인 1에는 요 4가지 변수들이 잘 이렇게 적재가 됐고요. 요인 2에는 유용성 1, 2, 3, 4가 잘 적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의도법을 적용했을 때는 전체 8개 변수들이 모두 요인을 추출하는 데 다 활용이 되었고 삭제될 항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실습 7-2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부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를 차례대로 선택해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제7장 탐색적 요인 분석 데이터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용성 4개 문항, 사용 용이성 4개 문항 이렇게 됐고 여기 보시면은 다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8개의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의도법을 사용해서 요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차원 축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요인 분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용성 1에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사용 용이성 4를 클릭해 주세요. 다 선택이 됐으면
분석 대상 변수로 옮겨주겠습니다. 변수들을 분석 대상 변수로 옮겨주시고요.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에서 K모와 바틀렛 구형성 검증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그리고 요인 추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인 추출에서 주성분 분석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대의도법, 최대의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요인수는 우리가 2개 요인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으니까요. 2개 요인이니까 2로 하십시오. 2를 입력하십니다. 2 입력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스크리도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데 생략해도 됩니다. 계속 버튼 누르겠습니다. 요인 회전은 이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는 베리맥스를 선택했었죠. 근데 우리는 최대의도법에 가장 적절한 요인 회전 방법은 직접 오분리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분리민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K모와 바틀렛 검정 이렇게 나와 있고 표본 적절성에 대한 K모, 그래서 KMO 측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0.863이 나왔어요. 0.863이 나와서 0.7 이상 혹은 0.8 이상 기준에 적합하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 데이터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틀렛 구형성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적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바틀렛 구형성 검증, 즉 우리가 대각행렬은 0이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 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을 이제 기각시키고 우리가 대립가설, 즉 대각행렬은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들 간에는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상관이 있다. 이거를 검증하는 건데 P값이 0.001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대각행렬은 0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인 추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회전 방법 중에서 직접 오분리민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 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성은 이제 다 0.5 이상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이고요. 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설명된 총분산에서 보시니까, 요인 1과 2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고정요인수 2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누적 퍼센트가 66.044, 즉, 다시 말하면 뭐죠? 60% 이상이 되는 거죠. 전체 요인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2개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인 행렬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결과는 패턴 행렬이 되겠습니다. 패턴 행렬이 이제 주성분 분석 방법에서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로테이티드 컴포넌트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패턴 행렬을 봐야 됩니다. 최대의도법 결과에서는 패턴 행렬을 보는 것이고, 이 패턴 행렬의 값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개념치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치 마시고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패턴 행렬을 잘 보시면 지금 유용성 1은 0.368510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오른쪽에 잘 적재가 돼서 이 유용성은 요인 2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인 명칭도 지각된 유용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인 1에 적재된 것들은 어떤 변수들인가 봤더니 사용 용이성들이 다 이렇게 4개가 다 잘 요인 적재량이 잘 적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요인 적재량, 요인 2의 요인 적재량이 여기 왼쪽에 있는 교차 적재량보다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요인이 잘 추출된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이 요인 적재량인데 오른쪽이 교차 적재량보다 크게 나타났죠. 이게 그래서 잘 우리가 결과가 잘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요인 2에 이 4개의 항목이 잘 이렇게 적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용 용이성도 이렇게 4개가 잘 이렇게 적재가 됐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적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제가 아까 결과 해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요인 1과 2 중에 교차 적재량이 0.4 미만이면 그 해당 변수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거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0.4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 0.4 이상이 여기가 적재됐다면 1과 2가 판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 타당도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적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인 적재량과 교차 적재량을 봤을 때 판별 타당도가 잘 확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재량이 요인 2에는 유용성이 잘 적재가 됐고 요인 1에는 사용 용이성이 잘 적재가 됐기 때문에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 타당도 또는 집중 타당도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도 왜 하는 거였죠? 우리가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특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이해하고 또 논문을 쓸 때 적용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11강 SPSS 탐색적 요인 분석 2번 최대 의도법을 알아보았습니다.